기형아 검사에 따른 의견 대립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심각하고 무거운 내용이네요. 읽어볼게요. 임신 10주쯤 하는 검사에서 태아의 기형 유무를 알 수 있는데 한쪽은 심각한 기형이라면 슬프지만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쪽은 에드워드 증후군 태어난 지 1년 미만 사망률 90% 보통 장기 및 신체 여러가지 기형과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태어나자마자 큰 수술을 지속해야 하며 그렇게 해도 태어난 지 1년 미만 사망률 90% 이상이라 산부인과에서도 지우는 걸 권고하는 곳이 많고 합법인 같은 심각한 기형이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 문제로 대립 중에 지어야 한다는 입장의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지워야 한다는 입장 쪽 어머니에게도 함께 통화로 상의를 드렸는데 그냥 낳아야 한다는 건 태평한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 말을 해서 화가 많이 남. 태평한 생각이란 건 어머니 입장일 뿐인 거고 그런 말을 하는 게 기분 나쁘고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임. 평소에 어머니와 사이 좋았고 이 일이 기분이 나빴다는 걸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표현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사과했지만 처음 생긴 갈등이라 어머니와 좀 서먹해진 상황임.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입장차를 좁혀야 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라는 글이네요. 좀 어렵네요. 어머니와의 싸움이 있었네. 다툼이 있었고. 댓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난 스레드에서 이런 내용 봤어. 아기 목 투명대도 두껍고 이상 있는 아기였는데 아내는 선유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우겨서 낳았는데 증후군이 있는 아기였음. 발달 장애죠. 애기 엄마가 스레드에 한탄글 쓰던데 아기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고 남편도 정사아기 보면서 속상해서 울었고 하여튼 아기가 돌도 안 됐던데 애기 엄마가 지금도 너무 힘들어하더라. 뱃속에서부터 아픈 아기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는 부부 사이에 꼭 미리 해야 되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 나도 임신 중에는 무서워서 부정탈까봐 남편하고 그런 얘기 못했었는데 아기 건강하게 낳고 나서 얘기해보니 둘 다 아픈 아기면 일찍 보내주자고 생각했을 때 일단 아기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기를 바랄게. 지우세요. 어머니의 태평한 생각이 단어에 꽂혀서 그렇게 예민하게 발끈해서 사과까지 받아내고도 아직도 서먹하게 지내는 성격이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예민한 성격인 듯. 그럴 거면 물어보지 말든가. 대답 내용이 못할 말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어머님이 황당하실 텐데 사과까지 해주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네. 예민했던 배우자 측이 늦게라도 꼭 본인이 예민했다고 어머니께 사과드리는 게 좋을 듯. 장애 있는 아이면 부모가 몇 배는 더 참고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을 텐데 저런 성격이면 감당할 수 있으려나 싶네. 개인적인 의견으론 임신 초기 때 니프티 검사에서 거를 수 있으면 거르고 검사를 다 하고 태어났는데도 아픈 아기가 나오면 그땐 부모가 받아들이고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는 게 맞다고 봄. 그리고 빨리 검사를 해. 검사하면 대부분은 정상 나오는데 검사도 안 하고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감정 소모만 하고 있는 게 이해 안 가. 정상 나오면 기분 좋게 임신기간 보낼 수 있어서 좋고 비정상 나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할 수 있으니 좋고. 공감해. 검사하는 걸 반대해서 그런 거임. 나 혼자 몰래 검사 받고 오기로 마음먹어. 그렇죠. 검사 받아야죠. 글쓴 형아 니프티 말고 육모막 검사를 말한 거면 나는 몰래 검사 받는 건 비추임. 다들 목 투명대나 니프티 결과 안 좋을 경우 말고는 양수 검사라는 것도 유산 위험 때문이잖아. 근데 육모막 검사는 더 위험하다는데 다른 검사에서 결과가 나빴던 것도 아닌데 혼자 몰래 검사 받았다가 아예 잘못되면 이거 이혼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 같음. 설득을 해서 육모막 검사를 받거나 그게 안 된다면 니프티 검사 후 문제 있을 경우 추가로 양수받는 게.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니 일에 괜히 오바 떠는 거면 네가 이상. 남편이 의사쌤이 하자는 검사 하지 말자고 오바 떨고 있대. 그렇죠. 나 일하면서 에드워드 증후군 비롯한 다양한 기형 가진 애들 태어나면서 하늘 날아가는 순간까지 봤어. 한 번 스스로 완치될 수 없는 심한 장애면 난 지울 거야. 함께 사는 부모랑 가족 힘든 건 당연한 거고 태어날 때부터 아픈 아기가 너무너무 불쌍해. 특히 에드워드인 아이 낳는 건 부모 욕심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고 힘든 치료만 받다가 가는 거야. 그러겠네요. 저게 왜 기분 나쁘지? 너가 병원에서 일하면 바로 이해할 거다. 근데 겁내 예민하네. 너 성격 좀 되돌아봐봐. 심각해. 기분 나쁘다는 게 내 남편임. 또 여자가 기분 나빠한다고 생각하네.
너가 여자란 것도 몰랐는데 남편한테 한 소리라고 이해하면 돼. 그렇군요. 아이도 괴롭고 부모도 괴로운 인생을 직접 겪는 부모가 특혜야지. 누가 왈가왈부해. 어머니가 키워줄 거임. 돈도 다 대주고 자기가 나음. 자기한테 선택권이 없는데 있는 것 마냥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게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네. 일단 육모막이나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를 해. 하고 얘기해. 배우자 설득 논리는 위에 염색체 검사는 이상이 있을 시 꼭 선유를 하기 위해서만 의미 있는 건 아니야. 아기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어딘가 기형이나 이상이 있을 시 출생 후 바로 필요한 조치,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어. 나중에 정밀 초음파 하다가 이상 소견 생겨도 주수가 너무 차서 염색체 검사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체크해 두는 거지. 왜 태어나서 나도 임신 중이라 육모막 검사로 확진받아서 안심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감. 나도 고려했던 사항이거든. 니프티도 확률 검사라 니프티 정상, 다우 증후군 아예 나온 경우도 몇 있어서 이 글쓴이한테 니프티 하지 왜 육모막까지 해? 라는 조언은 맞지 않은 듯. 다들 잘 모르나 본데 니프티도 확률로 나와. 그리고 실제로 걱정 많은 임산부들은 걱정 덜어버리려고 10주차에 바로 육모막 하기도 해. 근데 육모막 검사랑 양수 검사가 생각보다 위험한 검사임. 검사하다가 유산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 나는 12주차 때 1차 기형아 검사랑 니프티 받고 왔음. 확진 검사는 아니긴 한데 여기까지만 하려고. 고위험 뜨지도 않았는데 괜히 육모막 양수 검사하다가 유산했을 때 그 죄책감 감당할 자신이 없음. 물론 고위험 뜨면 바로 양수 검사할 거임. 그리고 확진 검사로 기형아 나오면 선유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솔직히 남편이 반대한다는 게 좀 어이없어. 그럼 애초에 검사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지. 위에 댓글들 보면 육모막 검사 먼저 진행하는 게 유난이다고 몰아가는데 난 그 쓴이가 왜 육모막 검사 10주차에 시행하려는지 이해가 감. 16주차 양수 검사 후 확진되면 아이가 커져서 유도분만 해야 함. 출산과 같은 수준으로. 그리고 맘도 6주나 더 졸여야 하는데 말이야. 졸여야 하고 말이야. 그래서 불안감 높은 임산부들은 안정을 얻기 위해 10주차 육모막 검사를 택함. 너무 뭐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네. 가까운 친척 중에 유전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라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쓴이가 하려는 게 육모막 검사였어? 니프티인 줄 알고 이렇게 싸우느니 빨리 검사로 했는데 육모막이면 유산 위험도 있는 건데 몰래 검사하고 올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혼자 몰래 검사한다고 하는데 몰래 하려면 혹여 검사 후 아이가 잘못됐을 경우 배우자한테 평생 원망을 들을 각오 플러스 그 문제로 이혼까지 할 각오로 몰래 해야 할 듯. 아이가 위험할 수 있는 만큼 혼자 몰래 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다. 근데 글 보면 그 쓴이는 니프티로 만족 못할 것 같아요. 유전병 가족력과 기형아 확률에 대한 불안감 플러스 남편과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생각하면 난 육모막 바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육모막 검사 유명한 병원은 예약 빨리 잡아야 하고 검체 재검 뜰 수도 있으니 결정했으면 의사쌤 상담 받아봐. 고민 많이 해보고 최선의 선택하게. 육모막 검사를 꼭 해야겠다며 하는 건데 남편 몰래 검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아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원망은 그 쓴이 형한테 갈 테고 이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기 어렵지. 쉬운 문제가 아닌데 둘이 잘 상의해서 결정할게. 다 모르겠고 애도 없지만 지금 시험관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임신, 출산, 육아 관련된 건 전적으로 엄마 쪽 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빠가 절대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고생하고 둘의 아이지만 그래도 아기를 가지고 낳고 기르는 데는 엄마의 지분이 더 크다고 보기에. 그렇군요. 장애 하는 아픈 아이랑 같이 살면 가족의 모두의 희생이 따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집안 분위기도 항상 침체되어 있음. 난 반대. 육모막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봄. 나도 불안해서 니프티 건너뛰고 양수 검사했어. 그렇군요. 육모막 해도 결국엔 최종은 양수 검사니까 니프티 한 다음에 이상 있으면 양수까지 해. 난 이미 주수가 차서 육모막 못하고 양수 검사만 함. 다들 왜 하냐 미쳤냐 했는데 위험 감수하고 기형이면 선유할 생각을 했어. 그렇군요. 선유라는 것도 해야 되는군요. 논점이 너무 의학적으로 갈까봐 자세히 언급 안 했는데 자꾸 이점이 회자되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말할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내 상황에서 있어서는 육모학 검사를 선택하냐 안 하냐는 위험성의 증가가 선택 고려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해야 하고 남편도 동의한 다른 검사는 육모막과 위험성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진단받을 수 있냐와 돈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언급하지 않았던 거임. 자세한 이유는 아래에 있음. 나는 이미 양수 검사에 이건 전에 글이나 댓글에서 말한 적 없는데 양수 검사에다가 추가로 유전병 위험성 때문에 발달장애, 정신지체 자폐증, 다발성 선천성 기형 질환 진단을 위해 말초 혈액 검체를 이용한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권유받은 상태임. 병원에서는 위험성이 있는 검사를 함부로 권유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둬야 함. 물론 권유를 받았어도 할지 말지는 내 선택이지만 권유받지 않아도 하는 산모들도 있는데 권유까지 받은 상황에서는 안 하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음. 리프티는 하게 되면 추가로 하는 거고 양수 검사를 하든 육모막 검사를 하든 CMA는 따로 해야 한다고 못 박힌 상태임. 양수 검사와 육모 검사의 위험성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음. 조금이라도 더 위험성 높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님. 양수 검사로 인해 유산되는 확률 0에서 0.5% 정도. 양수 검사는 결과가 18주 이상에서 나옴. 그리고 육모막 검사는 병원마다 유산 확률이 다른데 내가 알아본 병원에서 유산 확률 0.1%, 육모막 검사는 10주 차에도 결과 볼 수 있음. 그렇군요. 근데 10주에 받는 기형아 검사가 뭐야? 나는 이제 막 11주인데 아직 이른다고 안 해주고 다음 주에 목투명대 검사 받기로 했는데 다른 게 있어? 육모막 받으려고 한데 보통은 투명대나 1차 난 지프티 때 고위험 뜨면 확진 검사로 육모막 양수 검사 하는데 그냥 바로 확진 검사 하겠다는 거. 그러네.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죠. 리프티는 노산이라고 고위험 안 떠. 1차 검사가 노산 고위험 뜰 거임. 나도 리프티 바로 했는데 육모막까지는 위험 요소도 있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음. 근데 쓰니 성격상 리프티로 먼저 못할 것 같긴 하네. 뭐 여튼 이분은 이미 확진을 받았다는 거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기형아 검사는 할수록 좋은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무튼 아이 잘 낳으시길, 건강한 아이 잘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읽어보실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병원에서 이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확진을 받은 상태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네요.